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제 해경 간부 시험인데요. 해경 간부 시험은 좀 난이도 좀 있고, 좋은 문제도 좀 괜찮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100기는데요. 해경 간부 시험은 거의 100기다기보다는, 자, 이 문제처럼 약간 수준 좀 있는 문제들도 가끔씩 덜어 좀 나옵니다. 자, 박스부터 먼저 볼까요? 박스를 보면, 자, 쭉 읽어보시고, 언쟁을 벌이다가 지금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채무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즉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은 채권자고요. 망치로 수에 때렸다. 그래서 결국은 살해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자, 그로부터 15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10시경 범행 현장에 와서 사체를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어서 담뱃값으로 사용했다. 자, 이런 사실관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살해를 했는데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요. 그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걸 알아요. 자, 그 상속인에게 채권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은 그 상속인이 채권 채무 관계를 안단 말이죠. 자, 그랬다면 이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완전히 면탈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강도 살인죄가 되지 않고 단순 살인죄만 될 뿐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사체가 발견될 때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숨기고자 지갑을 꺼내어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는 행위에 대하여 갑에게는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지갑을 가져갔겠죠. 자,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아주 근접하여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15시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15시간이나 지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은 이것을 근접하다. 시간상 거리상 근접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자, 근접했다는 말 틀렸고요. 그래서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가 아니라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래서 강도살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설 가볼까요? 해설 보시게 되면 이런 말 나오죠? 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고 그리고 완료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번 질문. 사체유기죄가 되고요. 그리고 사체유기죄는 살인행위로 인해서 성립할 범죄와 실제 경합관계가 있다. 그렇죠? 살인죄 따로 사체유기죄 따로 보호법도 다르기 때문에 경합범위 됩니다. 자, 16번. 승진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A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B를 발로 걷어차서 상해를 입혔다. 즉 A에게는 폭행, B에게는 상해를 입힌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될 뿐입니다.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만 포괄해서 중한 죄로만 포괄해서 처벌합니다. 물색하던 중 그랬으므로 절도죄의 착수에 나아갔습니다. 착수에 나아간 자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강도상해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가요? 지금 물색하던 중이니까 착수에 나갔죠. 절도죄 미수범이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면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목적 달성 여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절도죄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 강도 상해죄, 이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절도는 기수미수 불문이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에 을이 사람을 살해했다. 이때 살해 행위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모한 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을이 살해를 했는데 갑과 을의 살해를 공모한 바가 없다면 갑에게는 무슨 죄가 됩니까? 갑에게는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죠.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면 을은 살해범이 되는 거고요.
갑은 살해범이 되는 게 아니죠. 다만 강도를 하던 중이라고 했으므로 강도를 하다 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은 가능할 겁니다. 예견은 가능하지 공모는 아니죠. 그렇지? 공모를 했다면 살인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견은 가능하므로 강도치사죄만 될 뿐입니다. 4번 질문. 강취하려 하였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강간하려 하였는데 역시 미수에 그쳤고 그리고 결국 상해를 입히게 되네요. 그러면 자 강도가 여기 강취 강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니까 이 강도 강간 미수 나오죠? 그쵸? 그리고 강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지금 상해가 나온 거죠? 치상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가지 여기 보시면 그 자리에서 여기 그 자리에서 이짓거리 하다가 이런 결과를 발생한 것이므로 이 행위를 연속성이 있다고 하여 행위를 한 개를 봅니다. 그래서 실체적이 아니라 상상적으로 갑니다. 자, 1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내연녀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거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소유권은 상속될지 몰라도 점유권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연녀가 가방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자기 점유이다 보니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절도죄 할 때 배웠습니다. 2번도 배웠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갑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다는 말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갑만이 이를 운영 관리하여 왔다는 말은 갑이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피고인이 이걸 뺏어오는 거야. 자기가 준 것을 지 멋대로 운전해 갑니다. 그렇지? 이것은 뭐가 된다? 절도가 됩니다. 자, 3번은 총론 교제 때 많이 봤죠. 각 객실로 들어가서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뺐습니다. 그럼 피해자 여러 명이죠. 피해자 여러 명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 각각되는 것이고 경합범이 됩니다. 강도죄는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법률상 정당하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라 이 이익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가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1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강도 살인죄는 강도 중에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 중에 하거나 직후 또는 포기한 직후에 하는 것이거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옳은 지문이고 강도가 30m 끌고 가서 폭행 등을 했을 때는 강도 중에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집안의 동종을 살피다가 강간했는데 그러면 특수 강도 강간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자, 집안의 동종을 살피다는 말은 착수가 있어요, 없어요? 착수가 없어요. 이 여아 강간 사건이거든요. 여아 강간 안 적을게요. 뒤에 나오니까. 자, 여아 강간 사건인데 집안의 동종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강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강도 강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X.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보면 자, 우리 형법 제334조에 야간 주거침입 강도죄가 있는데 이 특수강도잖아요. 특수강도. 그치? 요 죄가 있는데
요 야간 주거 침입 강도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주거 침입 시를 취한 설이 있고, 그다음 폭행 협박 시설을 취한 적이 있어요.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해서 주거 침입 시설로 본 것이 이제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뒤에 나올 겁니다. 헛기침 사건이 있고, 폭행 협박 시설을 취한 것이 여아 강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 그래서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지금 아직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착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욕정을 일으켜서 강간했을 때는 지금 이 주거침입 강도에 착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 강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판례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강도 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죄적을 인멸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거죠. 준강도가 살해했기 때문에 이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강도 살인죄가 되는데, 준죄는 보통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1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사실관계 읽어봐야 되겠네요. 상습으로 절도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쭉 읽어보시고, 자,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요 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본 지문이죠. 자, 1번. 체포 면탈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갑에게는 준강도죄의 고의가 인정될 뿐 특수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2번. 자, 33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준강도와 강도를 항상 같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진 않아요. 항상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 2조 이해에 따른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폭행 협박을 가할 때에 흉기 등을 소지한 채 폭행 협박을 했다면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되고,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고, 이것을 소지하지 않아요.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 할게요. 플러스. 여긴 소지했고요. 이건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 협박을 했다면 그때는 단순 강도의 준강도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전 2조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하에 이 단순 강도의 준강도를 처벌할 거냐, 특수 강도의 중강도를 처벌할 것이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지, 준강도와 강도를 항상 같게 취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번. 미필적이나마 강도의 목적이 있음을 요한다. 그렇죠. 강도의 목적을 있음을 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뭐죠?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말은 이것이 준강도할 목적입니다. 준강도할 목적인 것이지 강도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강도 예비죄가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게 돼요. 이 강도에는 준강도할 목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지금 나오다가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지금 폭행을 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준강도죄 미수가 된다. 그렇죠. 요 양주를 그대로 둔 채가 바로 절도 미수입니다. 절도 미수자가 지금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준강도죄 미수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기수였다면 준강도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강도 기수 미수 여부는
절도 기수 미수 여부를 가지고 논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물색하던 중 착수해 나갔죠. 낚아채어 갔다. 그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을 때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날치기 사건입니다. 앞서 풀었습니다. 절취하기로 공모를 했다. 근데 상해를 입혔다. 한 놈 막 이것도 풀었는데 앞에서 예상했다고 볼 수 있을 때 강도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치상죄가 아니고 상해죄라고 아까 앞에서 필기를 해드렸는데 상해죄. 강도상해죄. 그리고 예상했죠. 못한 게 아니고 못했다고 볼 수 없어서 예상했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치상이 아니고 상해죄. 해설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상해죄가 됩니다. 자, 4번은 풀었습니다. 감남, 을려, 병려 풀었습니다. 강도, 강간죄가 됩니다.